이 자리에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듣자 하니까 먼 이국 땅에서도 지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혹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저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고유한 역사의 그야말로 향기라 그럴까, 우리 선인들의, 우리 조상들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과 더불어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좀 지나치게 지금 오늘날 학문하는 이 현학자들을 심하게 좀 욕을 하고 좀 비판하는 이런 나쁜 버릇을 고치려고 저도 많이 애써왔습니다만은, 진정으로 지 심정을 고백하건대 정말 나는 이 세상에 배운 학자들 그리고 배운 사람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제 자신이 항상 그렇으면 살 수 없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찌 제가 그런 석박사님들을 막 욕을 하겠습니까? 참으로 그분들이 우리 조상, 그야말로 우리 한국학이라 그러는 것, 한국학,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한번 써보지도 안 하고, 오늘날 이 현학이라고 하는 산업 문명의 쓰레기 가지고 이걸 가지고 세상에 학문이라고 하는 걸로, 그리고 우리 후학들에게 우리 조상의 이런 지혜를 가르치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제가 심하게 전번에도 박사들을 쓰레기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같이 애정어린 이러한 욕 같은 것을 욕으로 들어주질 마십시오.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해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을까, 얼마나 우리가 답답한 민족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계 어느 나라, 개국설화에 지금 제가 여기 써놓은 이 천부경이라는 저런 경이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없어요. 인도에서 가장 오래됐다는 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경이, 성경이 있는데 그 섹스경이 있어요. 까마수트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의 성을 갖다가 일찍이 그분은 다루는 말씀을 갖다가 경이라고 한 게 있으나, 그건 오늘날 여러분들이 잘못 해석하면은 경이라고 할 수 없는 하나의 건 섹스 교본이라요. 인류 문화사에 있어서 인도라면은 진리의 씨앗이라는 나라, 인류 이식의 진리가 씨앗이라고, 진리의 씨앗이라고 하는 건 전부 인도에서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더불어 이야기할 이 천부경이라는 이 경만은 그야말로 순수한 우리 옛날 고조선이라고 하는 역사 이전에 있었던 우리 당군 할아버지 이전부터 내려왔던 우리 민족의 글이요, 우리 민족의 글자로서 적어 내려온 이 천부경이라는 게 있다는 사실 하나만 해도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운한지, 얼마나 또 고맙게 생각해야 될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감사할 뿐입니다. 들어주셔서. 세계 어느 나라 역사, 건국 신화를 보더라도 정말 귀신 얘기입니다. 귀신 얘기. 일반 모든 종교에서 창세설을 한번 보십시오. 그거 어린애, 유치원 애들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오늘날 이 세계를 두루덮고 있는 큰 종교라고 하면은 기독교입니다만은, 기독교에서도 창세설을 이와 같이 설파하지는 못했어요. 기독교 역사라는 것도 여러분 잘 아십니다만은 그 이전부터 하나의 기독교의 쉽게 말하자면 천주사상은 없는 건 있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우리들처럼 천부경이라는 이런 글자로서 전해 내려온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불과 그분들 역사 얘기라고 하는 거는 2000년 이짝 저쪽 얘기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천부경이라는 이 경전이 우리들 손에 지금 우리 눈에 이 비치게 된 그 역사 얘기를 제가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은, 내가 이 천부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어렵고 난해한 말씀을 가장 쉽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만은,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자리에 와 계시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서울에 가면은 대석학들이 얼마나 계십니까? 그 유수한 큰 대학에 많은 이 석학님들도 저같이 참 어째 보면은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의 얘기에 좀 경청해 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뿌리 없는 이런 민족이 돼서 되겠는가 하는 걸 우린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남북 간의 이 관계 이 문제만 하더라도 정치사적인 거는 빼고 우리 민족 통일성이라고 하는 거는 남북이 어디 있고 동서가 어디 있습니까? 한필의 한민족의 그런 이런 공동 우리 영감대 같은 이 시권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북하고 나눌 게 있다면은 말입니다. 정신문화 우리 고유한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 남한에 있는 우리 여러분이나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이북의 우리 그래도 고고학 우리 민족의 뿌리 주체 사상을 연구한 이북의 학자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그분들은 옛날 우리 고유한 우리 전통 우리 민족 사상을 지금까지도 고유하고 닦고 갈고 애쓰고 있어요. 불교계로만 하더라도 팔만대장경을 김일성씨 그 어른 계실 때 벌써 묘향산에 다 우리말로 번역해놨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 남한에 그랬다 이 말입니까? 만날 이 자리에 서면 성질내는 내 꼬라지 보기 싫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꺼버려요. 보지 마세요. 세월 없이 속이고 감추고 그래 거짓으로 처발라가지고 어쩔 작정입니까? 그러면 오늘은 사실은 이 자리에 계신 양반들 중에 성의 채씨를 가진 분은 오늘 영광스러운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천북이라는 경을 이 경을 갖다가 이 지구상에 우리한테 지금 현재 저 같은 사람한테 이래 전해준 양반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최치원 선생님입니다. 최치원 선생. 잘 아다시피 신라에 계셨던 참 그야말로 신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 중국 대륙을 뒤흔든 건 여러분 잘 아시지요. 그러면 오늘은 천부경이라고 하는 이 원론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이 천부경이 본래 옛날에 각골문자라고 하는 문자가 됐다는 거는 중국의 옛날에 허신이라고 하는 천자문 하문을 갖다 백과사진 만들기 이전에 우리나라에 벌써 이게 각골문자가 있었다 하는 이런 글자가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카메라만 하면 이걸 다시 한번 잘 찍어 가지고 저 시청자들이 이런 각골문이 있다는 걸 지금 생생하게 찍을 수 있으면 크게 확대를 해 가지고 만인에게 좀 보여주시도록 해요. 각골문이 뭔가 어떻게 생겼는가 대충 어림이라도 하시고로 과연 이거를 가지고 지금 이 글자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은 우리 하문으로서 우리 글로서 이렇게 숫자로 해가 적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글자는 81자가 됩니다. 그리고 숫자는 10개란 하나에서 10개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글로 진리의 어떤 실상을 이렇게 설파해 놨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 와서 개인적으로는 최치원 선생님에게는 너무 많은 내가 나름대로 그 애정을 가지고 그 최치원 선생이라면은 어쩐지 나는 개인적으로는 내 영혼의 아버지 같기도 하고 할아버지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걸 듣고 많은 걸 보고 그 어른의 역사를 제가 많이 알고 있어요. 오히려 성채씨라고 하는 이 어른들보다 제가 더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채씨 집안에서 최치원 선생의 문집을 잘 정리해가지고 있는 책도 저한테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는 한 최치원 선생을 그 자손들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알고 있지는 못하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왜? 그냥 글하는 학자이기 때문에. 글자 저놈에 있는 인간의 영혼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전번에도 간접적으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가든 박가든 여러분 성시의 원시조를 시조라고 안 하고 비조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kop이 잘라가지고 비조를 한다. 비조를 한다. 하라비조자를 써서 비조라고 한다. 왜 kop이 잘랐는가? 여러분이나 내가 그리고 만물이 미생물이 생길 때도 제일 먼저 생기는 게 콧구멍이 먼저 생겨요. 왜 콧구멍이 먼저 생기는가 하는 건 모든 생태 본능은 이 숨이 있어야 살림으로 이 숨을 갖다가 우리는 숨을 한문으로는 명이라고 이랬습니다만 이 한글로는 이랬습니다. 이 글자가 똑같아요. 숨이 들쑥날쑥 하는 걸 운명이라 이래요. 그래서 운명에 의문이 있는 분들은 자기 콧구멍 숨 들쑥날쑥 하는 게 운명인 줄 알고 좀 살아요. 콧구멍에 숨 닦이면 아무것도 없는데 뭐 운명이고 나발이고 깨먹뛰고 뭐가 있어. 왜 또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가시는 분이 있으면 저도 이 세상에 나올 때 계획하고 나온 것도 아니고 나온 줄 모르는데 지가 이 세상을 뭘 알고 살기라고 운명을 어떻게 왜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의문을 왜 가지요? 그래 뭉치지. 지가 나올 때 계획하고 나왔으면 왜 사는 거에 대한 의문 가져도 돼요. 나올 때 근본 우리는 아무것도 내가 언제 어느 날 몇 시에 엄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간 걸 모르므로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천 선생 같은 이런 분들은 여러분 남해로 그냥 어찌저찌 밀려서 간 거 아닙니다. 도매값으로 이래면 어디 줄줄 밀려서 밀려가야 돼. 그런 아무 데 들어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나이는 아무런 자유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말씀드릴 최천 선생 같은 분은 이미 자유를 얻으신 분입니다. 하시고 이 세상에 나고 싶으면 나고 가고 싶으면 가요. 여러분이나 나는 천만에 가고 싶어서 아무 집 김가 이가 박가 이런 집에 들어가서 아무 엄마 아버지 속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도매값으로 이래저래 막 밀려가 우째 가다 보니 그냥 아무 데나 가 남기라. 그렇지만은 최천 선생 같은 이런 분들 이 세상에 뭔지 영적으로 조금씩 눈을 뜬 분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무슨 자유? 선택의 자유. 내가 김가 집에 가고 싶으면 가요. 내가 이 자리에서 임원 버리고 보살님 민내리 뱃속에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가요. 그러한 세계가 있는 줄도 모르는 양반들이 운명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것은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삶을 어떻게 살아야 옳게 사는가 알 재주가 없습니다. 단 삶을 어떻게 살아야 옳게 사느냐 하는 그 대답은 여러분이나 자유가 없는 우리는 선택의 자유가 없는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란 말 알아야 됩니다. 내가 뭐 대통령 되고 싶으면 되고 뭐 이렇게 정치인 되고 뭐 학교선 이게 이런 게 아닙니다. 어머니 뱃속에 내가 골라가서 누구 뱃속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고 영국이나 불란서나 아무나 내가 선택해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갈 때는 하시고 자기 볼일 다 봤다 하면 가요. 그러분이나 여러분이나 나는 우째우째 밀려가지고 와서 아무것도 모르게 왔으니까 몰라 하다가 죽으면 되는데 단 이 세상에 옳게 사는 법은 철저히 미치고 손해보고 살다가 가라. 얼마나 누가 이 세상에 미치고 손해보고 남을 위해서 희생했느냐가 진정한 삶의 근본이라는 것. 이래서 전번에 내가 아끼는 사랑하는 이 처산 한 분이 운명과 삶에 대한 옳은 삶에 대한 의문의 답은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박수 쳐주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택해 가신 우리 최천 선생 얘기로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일부
그 식자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요. 오늘 아침에 내 스님 앞에서 내 글을 밑자 쓴 게 그겁니다. 불고자성이라. 자기 내면을 돌아보질 못해요. 아니, 돌아보지 못하는 건 당연합니다. 돌아보려고도 안 해요. 불고자성이요. 육감환호라. 앞에 눈에 귀에 콧구멍에 몸으로 느끼고 하는 이런 환상에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니까 이게 뭐냐. 이런 사람이 글자를 보고 이런 사람이 뭐를 이미 해독을 그 문장 해독하려고 하니까 만날 해봐야 그대 꿈같은 얘기 험한 구름 잡는 얘기와 허공에 구름 잡는 얘기로 끝내요. 그래서 지금 최천 선생이 어떻게 이 세상에 선택해서 나왔는가, 서사를 어떻게 선택해서 이 지구상에 나왔는가 얘기를 잘 들으세요. 그러므로 그런 선생은 문집이나 그런 선생은 그를 지 생각에 맞추어서 해석하는 그런 나쁜 버릇은 곤칠 겁니다. 또 지 주점에 갖다 맞춰요. 지가 모르는 게 남도 모르는가. 이거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뭐라고, 무슨 중국 가서도 뭐 신통을 좀 부린 걸 갖다 그건 뭐 하나의 무슨 전설적 이야기라 하고. 자, 지금부터 왜 비조락하는가. 여러분들 이 모든 만성이 생길 때 코가 먼저 생기므로 여러분들 아들이 손자가 여러분들이 죽어서 묘를 쓰든지 왜든지 할배 왜 묘를 코같이 이랬어요 묻거든. 태초의 시절 비조락하기 때문에 코비 잘라가지고 비조락한다 하는 거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묘가 왜 이렇게 생겼는가 좀 설명해 주라 이 말입니다. 요즘 똑똑한 손자들이 많지만은 모르긴 몰라도 이거 묻는 놈도 잘 없을 겁니다. 할아버지 왜서 묘가 저렇게 코같이 생겨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비조락 하면은 태초에 예를 들면은 김수로왕 김해 김씨 얘기를 한번 잠깐 가봅시다. 수로왕 그 양반은 거북이 아래서 나온 걸로 되지요. 그것도 6개라. 그래서 육가야라는 게 있어요. 지금 해인사 가야산 거기도 가야도 그게 육가야 중에 한 가야가 거북이 알이 하나 거 가서 나와가지고 다스린 그런 양반이 있어요. 그러면 그 비조가 누구냐? 거북이라 해야 되느냐 뭐라 해야 되느냐. 어쨌든 거북이 알에서 나왔으니 알이 그 양반들은 비조라. 구지야 가고 뭐 김에 김씨 들고 보면 그 나와요 족보에 말이. 그 무슨 말인가 몰라서 그러지. 이거는 중생이 이 세상에 나올 때 4가지로 나오는 태로 낳고 알로 낳고 섞기로 나고 하연한다는 이 사생과에 속한 중에서 김해 김씨만은 알로 난 화생에 속한다는 걸 아십시오. 왜 육가야란 말도 아십시오. 그 다음에 경주 김씨는 그것도 알입니다. 그거는 닭이 꼬꼬요 하고 우는데 가본 게 그건 달을 알로 나왔어. 거북이 알은 또 아니라. 김알찌가 그래요. 어쨌든 그 양반들의 비조는 알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경주 박신의 박혁거세 그거는 말에서 나왔는데 그건 알이 아니고 태에서 나온 게 맞아요. 그건 태색입니다. 간접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나 나는 지금 참으로 알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자기 조상의 묘를 코로 놨는데도 누구에게 해독도 못하면서 뭘 안다 하는 거. 그게 무슨 박사냐 이 말이죠. 또 그러면서 어떻게 과연 최천 선생이나 우리 역사에 있었던 그런 위대한 양반 훌륭한 그런 그야말로 긴 달사들의 그런 영특한 머리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식자 가지고 알려고 합니까? 최천 선생이 어떻게 해서 그러는 이 경주 채시로 나왔는가 그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야기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혹시 말이 잘 못되고 어떤 역사적 근거라든가 논거에 좀 희박한 이런 점은 잘 첼시 집안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첼시 집안 그 어른들 못지않게 손들 못지않게 저는 누구보다 최천 선생님을 존경할 뿐더러 마음으로 스승으로 삼고 있어요. 이 어른의 태성의 역사를 지금부터 좀 하고자 합니다. 이게 이야기 시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이런 야사 그리고 전설 이런 설화들은 진리를 설파하는 데는 그 이상 깊은 의미가 없습니다. 진리를 설파하는 데는 그런 전설적인 그런 설화라든가 이야기로서밖에 전해내려올 수밖에 없지만은 그 이야기로 표현된 그 말씀들이 가장 진리에 적합합니다. 역사적 사실하고는 사실은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실과 사실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과 진실은 이게 항상 반작용합니다. 여러분 영어는 진실이지만은 실제로 행하는 거는 사실이라 이거는. 사실과 영어는 다르다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에? 집에 아침에 영감이 나갈 때 우째 좀 이상하게 기분 나쁘게 했단 말이요. 응? 저놈의 영감이 옛날엔 나 젊을 땐 좋다고 그러더니 요새 와서 나를 우습게 그냥 이랬단 말이요. 그런 속으로 섭섭하단 말이요. 그런데 나간다고 내가 갔다 오게 나가는 걸 보고 뒤에 궁리대고 저런 했지요. 잘 다녀오시오. 욕은 그렇게 욕 안 하고 좋은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어이 더러운 놈 잘 갔다 오느라 이랬다고. 이와 같이 진실과 사실은 항상 반작용한다는 것도 이해를 하시면서 지금부터 들어가자고. 최천 선생은 전설의 고향이라 할 수 있고 전설과 야살과 그야말로 전설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남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거기에 전주 최씨가 있지요. 전주 최씨네 그 어느 한 양반이 거기에 고을원이 있었는데 그 양반은 생산을 못한답니다. 부인이 첫날 거기에 데리고 거기에 이제 부임을 하러 갔는데 그 전부터 이상하게 많은 원님들의 부인이 하룻밤 자고 나면 온데간데 없어. 그래가지고 마침 이 전주 최신의 이 어른도 거기에 부임이 돼가지고 군수가 돼가지고 가서 또 관아에 계시는 그날 첫날 저녁에 소문을 듣고 갔기 때문에 자기는 명지 꼬리를 하나 가지고 가가지고 마누라 치마 꼬리에다가 명주씨를 꼽았다고 이럽니다. 또 이 얘기를 가지고 또 그렇다면은 우리 전주 최씨 씨가 우리 할배란 말이냐 하고 나한테 대들지 말고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얘기는 이 야사 설화 이런 말씀들은 진리를 표현하는 언어로 아시라. 무슨 역사적 근거 가지고 나하고 그것도 혈붙이 가지고 따지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잘 들어요. 물론 나는 최신에는 다 최천 선생 피를 받아서 절대 그런 머리 난 없는 줄 알고 편안한 마음으로 얘기할게요. 아침에 눈 떠본 게 마누라가 없어. 다른 마누라처럼 그 숱한 고을원들도 지금 그동안에 마누라를 다 잊어가지고 호래비로 사는데 자기도 큰일 났다 싶어서 깨를 내가지고 꾸며놨기 때문에 만정이라. 본인 실뿌리가 다 풀리는데 실뿌리를 찾아서 거미줄 같은 걸 따라서 가니까 그게 남은 어느 산골짜기 말이죠. 굴 속으로 들어갔다는 기라. 그거 가본 게 우연히 여자들이 바글바글 하더라네. 그동안에 많은 그 군수 마누라들이 전부 잡혀가지고 안에 굴 속에 들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래 본 게 자기 마누라도 있거든. 그래, 어째 해가지고 말이지, 잘 어떻게,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내통을 해가지고 어째 됐나 물으니까 여기 괴기하게 생긴 하나의 괴물이 여기 있는데, 그건 사람 같기도 한데 사람은 아니고, 몸은 전부 곰매로 털기로 덮인 이상한 여기 짐승이 하나 있는데, 그놈한테 잡혔다, 이라. 이게 신통이 자제해가지고, 보통 사람 오면 잡혀 죽으니까 당신 말이 숨어서 잘 있어라. 그래, 자기 부인도 와서 당신이 잡히면 죽으니까 잘 있으라고. 그래가지고는 마침내, 깨를 내는 기라. 최원님이 부인한테 그러는 기라. 그거 오거든 당신 살살살 꼬사가지고 당신 뭘 제일 무서워하느냐고 이렇게 우째 한번 잘 유도신문 해보라 그랬더니 그래 밤중중 된 게 뭐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가 나더니 뭐가 본게 시커먼 게 하나 고래라 같은 게 들어오는데 본게 그만 막 삭신이 벌벌 떨리도 그 양반도 어제까지 담력은 좋았다 하지만은 막 눈을 못 뜨겠는 기라.
그러게 막 그 많은 여자들이 아이고 여보 저보하면 그날 따라서 막 이 서비스가 막 그저 그만이라 막 물고 빨고 막 이래 해준게 이게 좋아서 해래래 하는 거거든. 당신 이 세상에 천하에 무슨 거 없고 당신 같은 이런 위대한 신은 존재하지 않을 기다. 자금으로 당신처럼 이렇게 참 어마어마한 힘과 역사와 그런 이 지모를 갖춘 사람 없을 낀데 그런데 당신도 하나 무슨 거 없겠냐고 한 게네. 아이고 있지 내라고 왜 없어 있어. 그게 뭐냐 하면 게 사슴 가죽이라 하거든. 그 얘기를 옆에 채원님이 들었는 기라. 그때 맞춘 주머니 본게 군수 도장 있잖아. 지갑이 본게 그 사슴 가죽이라. 그걸 알고 쫓아가서 이놈아 사슴 여기다가 고추멍이 탁 됐던가 비대. 그러니까 그만 뻐들뻐들하고 죽었어. 그래 마누라 들고 나와가지고. 아이고 이거 문제는 심각해서. 다리 차가지고 배가 불러 알을 낳는데 그 애가 지 애비를 닮잖아. 전신에 털로 됐고 막 기괴하더라 이거는. 이래가지고 뭐 무서워서 갔다가 뭐 길거리 내버렸는데 이 경주 말이지 그게 내고 무슨 내 있지 왜? 그다 갖다 버리더니 그래도 얼마나 갖다 자식 새끼 버리니 마음이 압박해서 내다 보니까 그 학들이 와서 품어서 안고 키우더래요. 그런 전설 설화가 그 얘기입니다. 시초가 그래야 돼요. 뭐 이거 얘기하려고 하면 난 석 달도 더 합니다. 석 달 더 하는데 그건 드라마 얘기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이런 기사 양반들한테 맡기고 우리 간단히 넘어가죠. 그래가지고 그 나성상이라고 하는 신라 때 지금 말하면 국회 이장이 본게 그 이상한 뭐 짐승이 짐승 되고 사람 되고 뭐가 하나 개울에 버려져 있는데 이번 게 사람이거든. 그래 들다가 키워서 그 나선 집에서 몇 살까지 12살까지 컸어. 12살 되던 해였어. 나선상은 딸이 하나 있었거든. 그 딸이 말이지 그 뭐 이상한 거울 가지고 이래 옛날 거울은 지금에는 그런 거울이 아닙니다. 이거 양은 같은 이래 자꾸 문지르면 반들반들 하거든. 그게 거울이라. 그게 신기해서 자기도 자기 얼굴을 보다 보니까 그 뭐 얼마나 신통하게 이뻤겠어? 전신에 털에다가 뭐 자기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안 그래? 그래 그걸 보고 어째가 막 깜짝 놀래가지고 뭐 탁 떨잤던가 봐. 그래가지고 막 거울 물어내라 야단 먹석을 짓게 내 당신 노예가 될 테니까 파경노라 해서 그게 파경노 최천 선생님 파경노라고 하는 그 별명이 그래 붙었어요. 그런데 나선상이 날이면 날마다 밥도 진지도 안 잡수고 빼짝 말라 죽게 되는 기라. 그래 어느 날 말이야 그 집에 종으로 살고 있는 우리 파경노가 주인님 왜 요새 왜 이 안색이 안 좋으신데 무슨 날에 국사에 뭐 어린 일이 있습니까? 이러면 네가 알 거이다. 아이고 소생도 좀 알면 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는데요. 이놈아 시끄럽다. 그래 갔노. 그 어떤 날 또 나가는데 와서 또 그러고 3일내도 그런 기라 무슨 일이지요. 헤이 그거가 뭐 걱정합니까? 이 가거든 또. 야 이놈아 이놈 봐라요. 이놈의 자수가 어른 걱정을 네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하냐. 뭐 별거 아닐 겁니다. 그거 말씀 나한테 하세요. 중국에서 뭐 이상한 물건이 왔지요. 아이고 이놈 봐라. 네 웃지 않아.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저하고 약속만 좀 합시다. 그 뭐냐. 나 이 파경노 노릇은 못하겠고 나선상님의 그 딸 나를 주십시오. 주면 내가 중국의 떼놈들 문제 내가 해결해 주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당나라에서 큰 함을 하나 보내서 함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아맞추면은 너희들은 그야말로 개명한 민족이고 영특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들을 우방국으로 섬기지만 안에 있는 거를 뭐를 모를 때 너희들은 미개한 민족, 야만 민족으로 취급해서 우리가 너를 다스려야 되겠다. 너 나라 우리한테 바치라. 신라뿐만 아니고 우리 삼국이 그냥 몽땅 중국 떼놈한테 다 넘어가게 돼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임금은 말이지 며칠 날까지 말이요. 나선상 보고 말이요. 국회의장 보고 말이요. 당신으로 답을 가져오느라 말이요. 이 안에 뭐 들어가 알아맞혀라. 한번 최치원 선생 글을 한번 여러분 보실랍니까? 카메라 천리안 바로 잘 찍어요. 뭐라고 종이에 써준 줄 압니까?
물론 사위로 삼기로 하고 그 딸을 최천 선생이 주기로 하고 그 당시 최천 선생 아니라 박용노라 주기로 하고 글을 쓰는데 이렇게 써요. 단단석함니 둥글둥글한 단단한 돌덩이 속에 석함니 단단석함니 큰 괴짝을 하나 보냈는데 그 안에 단단한 둥글둥글한 돌로 된 함이 하나 있다. 단단석함니 반응 반응 반백 반항금 좋지요? 에이씨 이런 운치가 있어야 살만하지. 이거 글도 모르네. 에? 아니 몰라도 이런 운치가 있어야 되잖아. 뭔 뜻도 몰라도 되잖아. 좋잖아. 얼마나 어디 있어. 에? 스님들도 머리 깎고 한 세상 절에 살 때 그 뜻을 알아서 이거야. 그 연불하는 그 재미로 산다고. 에. 단단석함니 반백 반항금 어디지? 시명나지? 이래도 이 어떤 인간이 뭐 천도서 욕을 많이 한다고 날 싫어한대요. 어째 내가 욕이라 그게. 반항금 야야지시명 지시명 아이고 야야지시명 함정미토음이로다. 단단석함니 단단한 석함 속에는 반백 반항건 반은 하얗고 바얀 누런 것이 있구나. 야야지시명 밤마다 때를 알고 꽂고요하고 울려고 하니 함정미토음 뜻만 먹을 뿐 모가지 소리가 안 나오는구나. 뭐겠습니까? 단단석함 속에는 반은 희고 반은 누런 것이 있더라. 계란 깨보면 반은 희고 반은 누렇지. 에? 이게 시시야야지심이라 밤마다 때마다 때를 알아. 내가 울려고 하나? 떡만 먹을 뿐 울 수가 없네. 이걸 이래 가지고 써주면 이거 가지고 그 성상님 걱정 마시고 그 중국 떼놈한테 요거 써가지고 요대로만 보내주십시오. 당나라 황제가 이 답서를 받고 그 자리에서 오점동을 얼마나 쌌던지 간에 빤설 지령까지 빤대요. 야들아 이놈들아 당장 열어봐라. 당장 열어봐라. 에이? 계란을 넘기는 사실이로돼. 이게 우째되기냐고 열어보니까 세상에 그 속에 든 게 쑥병아리인지 암병아리인지까지 알았더래요. 쑥병아리가 죽어가지고 이미 그 오는 도중에 부화가 돼서 병아리 돼서 죽어버렸어. 근데 쑥병아리라. 중국 떼놈아이라 미국의 링컨 저 양반도 만약에 우리 최천선대 걸렸다 하면 오줌똥 싼다고.
지금부터 내가 뭔 얘기를 할 끼냐 하면요. 여러분, 그 공부가 이거 안 돼요. 예? 뭐를 글자 가지고 하려고 합니까? 지금부터 어째서 최천 선생은 그렇게 볼 수 있는가를 설명해 드릴게요. 뭐 한다고 바쁜 시간에 나한테 이런 얘기 들으러 먹고 할 일 없이 왔습니까? 여비단 빠지는 얘기를. 말은 백날 씹어봐야 말로 쌀쌀해도 쌀이 안 돼요. 말로 아무리 콩해도 콩이 안 돼요. 부질없는 말장난 하는데 구경 다녀요? 참으로 여러분들은 값진 지혜를 얻어가세요. 저 최선 선생의 지혜를 우리 조금 힐끗이라도 맛 좀 보고 가세요. 어떻게 아느냐? 최천 선생 같은 분은 태생도 벌써 이 세상 사람의 피를 받지 않았을 뿐더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피가 이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분들은 이 사대라고 하는 게 우리하고 영 달라요. 그 마음이 맑고 청정하니 육식이 청정하고 육식이 청정함으로 사대가 청정해. 사대가 청정한 사람은 어떠냐면은 우리는 이 눈으로 빛이 있으면 보고 빛이 없으면 못 보는데 최천 선생 같은 양반은 빛이 있으면 빛을 보고 빛이 없으면 빛이 없는 걸 보는 명암의 밝고 어둠의 격을 환하게 보는 자를 주시해 보는 자를 이미 그분은 터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각관의 눈이라 이래요. 각성의 눈으로 보면은 지구 속에 지구 같은 거 억만 개를 포개놔도 그 속에 뭐 있는 걸 다 알아요. 다 보여요. 알파 감마선도 지금 그래요. 내가 농담으로 내 눈은 알파 감마라는 소리를 내가 농담으로 잘합니다. 지구 이거 미끌 꿰뚫어 봐요. 미국의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중국에 지금 내가 좋아합니다. 저 후진타오 제왕문 사랑해요. 좋아요. 그건 대단한 사람이라. 여러분들 배로 요가 요래 디다바가 요래가 이거 에이고 이거 아이고 그 눈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아 큰 눈은 있겠어요. 시원한 호수 같은 눈이 있지만 그거 커봐야 뭐 요만한 거 들어오지 뭐. 아 저것도 무시하면 안 돼. 뭐 눈은 조만하지만 세상이 다 들어가지 왜? 뭐 그렇지? 응. 근데 그 눈 아니라 각성의 눈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성의 눈이라는 게 있어요. 공자도 이미 그게 돌아갔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공자를 알고 저와 같은 수준에다가 맞춰요? 여러분이나 우리 같은 평범한 이런 안식에다 맞춰요? 빛이 있으면 보고 빛도 못 보면 어둡다가 못 본다고 하는 바보 같은 이런 눈에다 맞춰요? 최천 선생은 나시면서 이미 생이지진데 그런 양반의 경우는 우리 원효 스님도 그랬고 신라땡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지금도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많지는 않으나 지구로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세계 각국에 다 무수히 나와 있어요. 그분들은 이런 전자힘이 필요치 않아요. 그런 양반은 여러분들은 소리가 있으면 듣고 소리 없으면 못 듣는 이런 길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귀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듣고 못 듣는 걸 둘을 여의면은 시방세계를 환히 다 듣는 천이통을 얻고 있고 밝고 어둠을 여의면은 시방세계를 환히 보는 천안을 다 얻고 계셨어. 그런데 후세 사람이 뭐 최천 선생 뭐 신성한 인물로 만들려고 이렇게 적었다고? 적었다 해도 이 글은 대단히 신통하지. 꿈 좀 깨세요.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가 하면은 특히 우리 수행하는 양반들, 특히 종교에 기해가지고 모두 침묵을 하시면서 명상한다고 이러지만은 그런 방법으로 억천만 년 해도 안 돼요. 밝고 어둠을 주시하고 듣고 못 듣음을 들어야 되고 감각 있고 없음을 알고 모름을 항상 주시해서 알아야 돼요.
그것은 무슨 이렇게 저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방법이 있어. 의식하면 되는데. 지금 제가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최채영 선생의 그 직이라고 하는 성견지명이라는 거 있지요. 그걸 직이라 이랍니다. 직이. 예? 직이. 이 직이라고 하는 것, 예? 직이. 기밀한다 이 말이죠. 이런 성견지명은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의 육안이나 귀가 있고는 안 돼요. 이 몸띠가 그거야 안 돼요. 이 몸 가지고 안 되는 거라 되지. 근데 여러분은 나는 엄청난 격이 있어. 빛이 있으면 본다 하는 착각. 빛이 없으면 못 본다는 이런 망념. 요쯤 해두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내가 안 그럽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제발 좀 이 콧중배기. 이 콧중배기에다가 좀 정신 좀 이래 집중하라. 콧중배기. 이게 아까 비자 나왔지만 비중배기라, 비중배기. 에? 왜 코에다가 자꾸 집중하라고 이상한 말씀을 하느냐 하면 중백, 맛백자라. 왜냐면 제일 맞이로 생겨요. 제일 먼저 생겨요. 코가 먼저 생기면 눈이 벌어지고 뭐가 다 벌어져요. 그 생리학자 한번 나와봐, 안 그런가? 그러면 이 콧구멍에 숨이 들쑥날쑥 하는 거 느끼는 연습을 자꾸 하라. 뭐, 이 숨을 넣었다 뺐다 도깨비짓 하지 말고. 야, 단전 너 반 사람들 말이야. 술 가지고 기겨버린 사람들. 요새 뭐 저 미국에 간 김모씨라는 사람은 내 호흡이라서 내에다가 바람 넣는 일 장난을 자꾸 해요. 돌아요, 잘못하면. 숨은 무의식이에요, 무의식이. 의식이 안 해요. 의식이 간섭하면 병나요. 이거는 여기 있는 양반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착각에 빠져있는 양반들을 위해서 내가 과음을 질러요. 숨은 무의식으로 한다는 아래 의식적으로 조절하게 되면 몸에 이 반응성가 다 깨져요. 그래서 잘못하면 돌아요. 뇌에 여기에 바람이 들어가는 자리도 아닙니다. 뇌는 진공으로 돼 있어. 또 밑에 배에 바람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자리도 아니라 이거는. 복근이 수축작용하지. 자, 이 할바자고 가암 질려서 이래 좀 미안합니다. 그런데 아이고 꿈 좀 깨야 돼요. 최천 선생이 이렇게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느냐 하는 거 이제 아시겠습니까? 알았으면 박수라도 힘들어 쳐봐. 아이고 박수처럼 쳐놓고 또 억식이 또 인색하네 또. 아이고 씨. 난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한 잔 먹고. 어떻게 해서 이런 양말은 아까 그 글자도 희한한 글자를 보고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는 줄 압니까? 혹시 너는 어떻게 그렇게 아느냐 묻거든. 나는 내 경험을 미뤄보아 우리 선대의 훌륭한 선지식들은 그런 줄 알아요. 됐습니까? 이 어른은 그 중국에서 그래가지고 어째 됐습니까? 중국의 저놈들이 가만히 이놈네도 땅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좀 제발 너희 천황이 보고자니 보내라 이래가지고 그게 12살이 13살에 그 가지요. 가는데 그 참 얼마나 머리가 영특합니까? 키 조만한 10살짜리 얼마나 키가 몇 센치 되겠어? 그러니까 중국 놈들이 집을 크게 짓고 몸도 굵고 이러니까 대문이 큰 건 사실이지 왜. 그래서 갔다가 이 한자 이상 12자 되는 말에 큰 갓을 만들어 해가지고 중국에 썩어 들어가지요. 문에 들어가면서 감이 뻣뻣하게 서서 들어간 게 암만 중국 떼놈들 크다 해도 그 위에 문지방이들 극들 이게 뭐 자꾸 되거든. 밖에서 소리를 깨지르는 게 아이고 중국 떼놈들 큰 줄 알았더니 우째 동방에 소인이 들어가는데도 대가리가 안 들어가노. 함께 천황이 놀래가 나와가지고 아이고 다시 이 집을 거기 지락 했다는 죽이려고 별짓 다 했습니다. 갈 때 그 신이 옆에서 와가지고 뭘 이렇게 부적을 써줘가지고 함정에도 안 빠지고 불에도 안 빠지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런 얘기는 거짓이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사람 내뒀다 어떡할 긴데. 마침내 중국에 가서 가고도 합격했으면 말할 것도 없지만은 이 어른은 참 먼 훗날 중국에서 중국의 황소라 하는 그 무서운 난리를 갖다가 신필로 신이 주는 필로 가지고 글을 써가지고 한국 받는 얘기라든가 이건 내가 책에 어디 간접적으로 자세히 잘 써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 최천 선생의 이러한 신기는 그냥 여러분들과 같은 상식에다 맞추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맞추려 하거든 아까 얘기처럼 보는 잘 보고 듣는 잘 듣는 그러한 경계가 일어나거든 그런 선생님을 헤아려야 돼요.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시 더 최천 선생님의 그러한 예지, 쉽게 말하면 그런 지혜는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그분의 일생만년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마감을 잘 하셨는가, 그런 얘기를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더불어 아까 전번에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의문이 있으면 종이에 적어내라 이랬는데 오늘도 적어내면 됩니다. 전번에 물으신 내가 사랑하신 하는 우리 선생님, 처사님, 그 인생은 무엇이냐, 운명이 뭐냐 이랬을 때는 운명은 숨으로 보면 정확하나 운명은 이렇습니다. 절대 고정이 없습니다. 운명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운명을 정해졌다고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건 절대로 무유정법이라 정한 법이 없습니다. 운명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라. 사고 변이 행동하여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되고 행동이 변하면 인격이 되고 인격이 변하면 운명이 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훌륭하고 거룩한 일을 하면 나의 모든 삶과 이건 행운으로 거듭하지만은 나의 사고가 바르지 못하고 나의 모든 행실과 이것이 지저분하면 지탄받고 하면 잠깐만 맞아 죽어버리고 그러지요. 에이?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살면 옳게 사느냐는 그 문제만은 손해보고 밑저고 항상 남을 위해서 내가 뭘 했는가 항상 반성하십시오. 조금이라도 내 감추고 숨긴 게 있어서 내가 이익 본 게 있으면 인생을 잘 못 살았습니다. 어째 보면 참 손해보고 밑저고 지금 불쌍하게 가련하게 살아온 여러분들, 착한 여러분들에게는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참으로 옳게 사는 이런 사람들의 삶을 이걸 보살이라 하는데, 보살이란 말은 불교적 용어입니다만은 보살피다의 준말입니다. 온 인류를 보살피다 가는 이런 훌륭한 거룩한 그런 사람들도 지구상에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이나 나는 그런 미래의 그런 훌륭한 그런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 몸과 목숨 신명제를 버릴 수 있는 훌륭한 여러분이 돼서 앞으로 최치원 선생의 훌륭한 그러한 자성의 손색 없는 훌륭한 우리 당군 할아버지 자손이 될 것을 명사하는 시간으로 오늘 이 시간을 마치고 다음 시간을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든지 떨어지십시오.